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예진이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이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온 전화는 생일 축하가 아니라 돈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수진아, 오늘이 며칠인 줄 아니? 네, 3월 15일이요. 왜요? 제 딸은 아버지의 생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선택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철입니다. 올해 75살이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죠. 제가 가진 재산은 해운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4억 원, 그리고 매월 나오는 공무원 연금 2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12억 원 정도 되는 35평짜리예요.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서 산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둘째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막내 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민호는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고, 수진이는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됐으니까요. 준호도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시나요? 민호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제가 적금을 모두 깨서 줬어요. 결혼할 때도 예당금 3천만 원을 마련해줬고, 집 살 때도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대학 등록금, 국가고시 준비비용, 결혼자금까지 모두 제가 대줬어요. 딸 예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용품부터 교육비까지 할아버지가 다 책임졌고요. 준호는 미국 유학을 보내느라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어학연수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까지 모두 합하면 2억 원이 넘었죠.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식들에게 썼습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퍼부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작년 제 생일이었던 3월 15일,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생일 축하 전화라도 할까 싶어서요. 아침 7시부터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정장도 차려입었죠. 왠지 자식들이 깜짝 방문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전 9시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오전 11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였어요. 고객님, 실버보험 상품 안내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저는 실망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제 생일을 더 잘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쓸쓸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드디어 생일 축하를 받는구나 싶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아빠. 그런데 혹시 이번 주말에 예진이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학원을 좀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학원비 이야기였어요. 생일 축하는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 얼마나 필요해?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알았다. 계좌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아빠.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생일 축하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민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다음 달에 집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3천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돈 이야기였어요. 안부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진짜 목적은 돈이었어요. 준호는 미국에 있으니까 시차 때문에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여기서 한국 음식점 차리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5만 달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이었어요. 역시 돈 이야기였어요. 세 자식 모두 연락은 왔어요. 하지만 모두 돈 달라는 이야기뿐이었어요.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년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줬는데 이제는 혼자 찬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촛불도 없었어요. 케이크도 없었어요.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미역국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70년을 살아온 아버지가 받는 대우인가 싶어서요. 그렇게 첫 번째 쓸쓸한 생일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어린이날이었어요. 수진이가 딸 예진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예진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그래도 손녀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줘서 기뻤어요. 예진아,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뭘 사줄까? 할아버지, 저 새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아이패드는 100만 원이 넘었지만 손녀 말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요즘 아이들 교육에는 투자를 해야 해요. 예진이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게 아이패드를 사주고 학원비도 또 보태줬어요. 총 3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이날에도 수진이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게 힘든지 외로운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는 예진이 친구 생일 파티에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이 시간 만에 돌아갔어요. 돈 받고 선물 받고는 바로 가버린 거죠. 여름이 되었어요. 민호가 가족과 함께 부산에 놀러 왔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민호야. 잘 왔다. 민정이랑 아이들도 잘 왔어. 며느리 민정이와 손자 준수, 손녀 지혜가 함께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음식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해뒀거든요. 하지만 민호 일가족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저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항공료가 좀 부담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돈 이야기였죠. 얼마나 들어?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런데 민호는 여행비는 받아가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숙소는 따로 잡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키즈 카페 가야 해서요. 아버지는 집에서 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이들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결국 하루 만에 돌아갔어요. 돈만 받아가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가을이 되었어요. 추석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자식들이 올까 싶어서 성묘도 미리 다녀오고 차례상도 준비해뒀어요. 전통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고기도 삶았어요. 늙은 몸에 일주일 내내 부엌에서 씨름했어요. 하지만 추석 당일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추석인데 안 내려오니?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꼭 뵐게요. 처가는 매년 가면서 친가는 왜 안 와?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도 외할머니를 더 좋아해서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처가는 매년 가면서 친가는 2년째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수진아, 추석 차례는 어떻게 하니? 아빠, 저희는 남편 쪽 집안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너도 시댁만 가고 친정은 안 오니? 아빠, 요즘 시댁에서 저희를 별로 안 좋게 봐서요. 가야 해요. 준호는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올 수 없었고요. 결국 저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 앞에서 혼자 절을 했어요.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울었어요. 여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잘해줬나? 그 많은 음식들을 혼자 어떻게 다 먹나요? 결국 반은 버리고 반은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열흘 동안 앓아 누웠어요. 혼자서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죽도 끓여 먹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바쁘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몰라서 확인해 봤어요. 제가 병원에 간 기록이 보험공단에 남아있을 테니까 자식들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내가 그리워서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자식들이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많이 해줬나?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민호 가족이 부산에 여행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우연히 말해준 거였어요. 아빠, 민호 오빠가 가족들이랑 부산에 와 있대요. 해운대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휴가 보낸다고. 뭐? 민호가 부산에 와 있다고? 네, 아이들이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는데. 민호는 부산에 와서도 아버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부산에 와 있다면서? 아, 네. 아이들 휴가차 잠깐 왔어요. 왜 연락 안 했어? 아버지 집에도 안 들르고. 아, 죄송해요.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요. 일정이 빡빡해서. 바빠서. 아버지 집에 한번 들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에요. 내일 가기 전에 잠깐 들를게요. 하지만 다음 날까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 자식이 이럴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올해 제 생일이 다시 다가왔어요. 3월 15일이었어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어요. 역시나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나 해서 기대했는데, 아빠, 혹시 예진이 대학 입시학원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년치가 500만 원이에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아, 오늘이 며칠인 줄 아니? 네, 3월 15일이요. 왜요? 정말 몰랐어요. 제 생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계좌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인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는데
제가 공무원 시절에 알게 된 후배였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후배야,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 왔어. 유언장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일도 잊어버리고 돈만 달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변호사도 듣다가 혀를 찼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그래서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해. 기존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걸로 바꿔줘.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그렇게 하시면 자식분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데요. 그게 목적이야. 나를 이렇게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법적으로 문제없게만 만들어줘. 변호사는 며칠 고민하더니 유언장을 작성해줬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가서 예금을 정리했어요. 4억 원 중 3억 원을 미리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어요. 나머지 1억 원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뒀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돈 달라는 연락만 계속 왔거든요. 6월에 민호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번에 집을 더 큰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야, 너 아버지 생일이 언제인지 아니? 네, 생일이요? 음, 잠깐만요. 3월. 며칠이었죠? 아들이 아버지 생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괜찮다. 돈은 며칠 후에 보내줄게. 7월에는 수진이가 또 연락했어요. 아빠, 예진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하는데 준비비가 많이 들어요. 1천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아, 너도 아버지 생일 몰라? 아, 그게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아버지 생일을 잊어버려. 앞으로는 꼭 챙길게요. 하지만 말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음식점 규모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데 추가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준호야, 아버지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죄송해요.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세 자식 모두 아버지 생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8월에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들과 함께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테니까요. 9월 추석이 또 다가왔어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역시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또 처가에 간다고 했고 수진이는 남편 가족과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혼자 차례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0월에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식들에게 각각 편지를 썼어요. 민호에게. 민호야, 아버지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기억하니? 네가 대학 갈 때 등록금, 결혼할 때 예당금, 집 살 때 보탬금,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달라는 모든 돈을 다 줬어.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안부도 묻지 않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이제 아버지도 선택을 했다. 더 이상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수진이에게. 수진아, 너는 부산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은 1년에 몇 번뿐이야.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만.
예진이 학원비, 학용품비, 과외비까지 모든 걸 아버지가 대제시도 계속 편집줬지. 하지만 너는 아버지가 아플 때도 모르고 외로울 때도 모르고 생일에도 관심 없지. 아버지도 이제 너희에게 관심을 끊기로 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 준호에게. 준호야, 너는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본다는 걸 이해했어. 하지만 전화나 영상통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물어볼 수 있잖니? 그런데 너는 오직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건강은 어떤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이제 아버지도 너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각각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자식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호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긴? 그대로야. 이제 너희에게 돈 주지 않겠다는 뜻이야.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묻겠다. 아버지 생일이 언제야? 그게 3월이죠? 며칠? 15일이야. 올해도 작년도 너희들 중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 아, 그거요?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1년에 한 번 아버지 생일 축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에요. 앞으로는 꼭 챙길게요. 이제 늦었어. 수진이도 전화했어요. 아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아, 너는 부산에 살면서 아버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그게 2달 전쯤? 정확히는 3달 전이야. 그것도 예진이 아이패드 사달라고 할 때. 아빠, 저도 일이 바빠서요. 일이 바빠서 아버지 생일도 잊어버리고 안부도 안 묻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필요 없어. 준호도 국제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편지 받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한 게 언제야? 1달 전쯤? 사업자금 달라고 할 때 말이지? 너희들은 아버지를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하는구나. 자식들이 모두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11월에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선배님, 유언장 공정증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언제 와서 확인하시겠어요? 고맙다. 내일 가겠어.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12월에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준호는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모이자고 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수진이와 준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자, 모두 앉아라. 저는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자식들이 유언장을 읽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아빠, 농담이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농담이 아니야. 이미 예금 3억 원은 기부했고 아파트도 기부 절차를 밟았어. 아버지, 정말이에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니?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생일도 챙겨주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현실을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아빠,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매일 안부 전화 드릴게요. 이제 와서 하는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자식들이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 다 성인이고 직업도 있잖니. 알아서 살아라.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이 빗발쳤어요.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올해 제 생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3월 15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케이크도 들고 선물도 들고 말이에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아빠, 늦었지만 축하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생일 축하야? 필요 없어. 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돌아가라. 자식들이 밤늦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자식분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유언장을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뭐라고 했어?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선배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라고요. 고맙다. 그 후로도 자식들의 노력은 계속됐어요. 민호는 회사를 쉬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진이는 매일 찾아와서 문 앞에서 울었어요. 준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이사까지 왔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효도하는 척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저희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묻겠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아버지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니?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야, 너는 결혼한 지 15년 동안 아버지한테서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해봤니? 그게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다. 집 보증금,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보탬까지 모두 합해서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고? 예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지? 아빠, 1억 8천만 원이다. 학원비, 과외비, 용돈까지 다 합해서.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학비부터 시작해서 사업자금까지 3억 원이 넘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너희들에게 줬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있니?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돈 받을 때는 효자 효녀였다가 받고 나면 연락도 안 하고. 그게 자식이 할 일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인간 이하야. 저는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안 변했잖니?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너희들을 어떻게 믿어?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증명해 보겠어요. 앞으로 1년간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생일도 챙기고 명절도 다 함께 보내겠어요. 1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며칠이나 버틸지 뻔해. 정말 달라졌어요. 증명해 보겠어요. 자식들이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라. 더 이상 볼 얼굴이 없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전화했어요.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빠, 혈압약 드셨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매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아빠, 청소하고 갈게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민호도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아버지, 같이 산책하실까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준호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자식들의 노력이 계속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매일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가 제 생일이 다시 다가왔어요. 작년에 문전박대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3월 15일 새벽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세 자식이 모두 와 있었어요. 준호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케이크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민호는 손편지를 가져왔어요. 아버지께 72년 전 오늘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효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아들 민호 올림. 수진이는 앨범을 가져왔어요. 아빠, 이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랑 찍은 사진들이에요.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준호는 직접 만든 영상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주신 일들을 정리한 영상이에요. 학비, 용돈, 격려, 사랑. 정말 많은 걸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진심이냐?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에요. 아빠, 저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잃을 뻔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이들을 다시 믿어봐도 될까? 그런데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앞으로 달라질 거냐? 네, 아버지. 약속해요, 아빠. 약속드려요, 아버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생일을 보냈어요. 케이크도 먹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외로우셨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정말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자식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자주 찾아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는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도 자주 데려왔고요. 수진이는 거의 매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준호는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해서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추석도 함께 보냈어요. 모든 자식들이 와서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함께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묘소 앞에서 약속드려요. 앞으로 절대 아버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냈어요. 새해도 함께 맞았어요. 자식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올해 제 73번째 생일날 자식들을 다시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변한 것 같다. 아버지, 저희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유언장을 다시 바꾸겠다. 자식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 만약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네, 약속해요. 절대 변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아버지. 저는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대로 돌린 건 아니었어요. 재산의 절반은 자식들에게, 절반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희가 탐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게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이미 기부한 3억 원은 되돌리지 않았어요. 그 돈은 내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 낸 등록금이라고 생각해라.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등록금 말이야. 자식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는 부산으로 이직까지 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어요. 수진이는 매주 가족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빠, 이제 혼자 식사하지 마세요. 준호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더 의미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산책하러 가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계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덕분에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고,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고, 자식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가고, 손자, 손녀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이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 파티를 했는데 민호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가 했더니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영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아버지의 인생 다큐멘터리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자식들이 직접 출연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결국 제가 한 일은 성공했어요. 자식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거죠. 지금도 자식들은 매일 저에게 연락하고 자주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제 생일과 기념일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 해.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복수였어요. 자식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들께는 때로는 자식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우리 모두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